윤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면에서 니는 잘했나? 자, 지적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계속 거론되네요. 다른 때보다도 물론 보수청이 결집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변론을 시작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또 거친 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시선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명확하게 뭐 재판을 좀 서두르겠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위반을 검증받고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나오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거는 뭐 민주당도 지금 사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람은 당에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잘라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금 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시간표가 이재명의 대선 시간표에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탄핵 심판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재촉하면서도 자기들 재판을 계속 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그 문제 제기가 된 거거든요. 아니 뭐 탄핵 심판을 이렇게 서두르면서 그 이재명 재판은 뭐야? 원래 원칙대로라면 633 아니냐? 뭐 하고 있는 거냐? 형평이 안 맞는다. 그 말은 맞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도 그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재판을 서두르겠다고 얘기했어요. 2심 재판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건을 맡지 않겠다. 여기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 지연 시도를 할 겁니다. 막 하다가 또 하다가 뭡니까? 또 변호인을 바꿔. 마음에 안 든다 바꿔. 예. 그럼 또 새로운 변호인이 와가지고 읽어봐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처음부터 끌어라는 다시.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근데 대선 전에 2심까지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2심까지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 2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한 20-30% 차이는 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박근혜랑 다르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 얼마나 정상적이었는지를 알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 그 최순실이 좀 찌꺽찌꺽 몇 가지 써준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계엄을 때려버리고 친위 쿠데타를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재판도 물론이죠. 그 탄핵 심판 이후지만 예. 재판도 성실히 받겠고 탄핵 심판에 성실하게 나름대로 임했거든요. 지지층을 막 향해 가지고 막 결집시키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거나 이러진 않았어. 선동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심한 거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딱 붙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요. 갑자기 붙었다는 건 한편으로는 뭡니까?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쪽. 예. 그러니까 일단락된 겁니다. 제도적으로. 아하. 일단은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어요. 그다음에 탄핵 심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것 같아. 예. 여기 일단락됐는데 남는 건 뭐냐? 너는 뭐냐는. 나 솔직히 말하면 잘한 건 계속 비상계엄령 때린 거 정말 잘한 건 없지만 너희들이 지금 탄핵을 몇 번을 했냐? 28번, 29번을 하지 않았나? 이건 심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러는 너는 말이야. 온갖 범죄 다 저지른 놈 아니야? 그래서 온갖 이 머리 저 머리 돌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효과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조기 대선 구도가 벌써 짜인 겁니다. 제가 아마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났어도 어차피 대선 가게 되면은 5에서 10% 차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판을 확실히 옮겨줘야 되거든요. 예. 판을 확실히 옮겨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여기는 끝났다. 그다음에 우리 깨끗하게 정리했다. 솔직히 말하면 계엄 해제하는데 우리 당에서 들어가지 않았느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딱 계엄 해제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딱 해제 의결 한번 나오면서 군과 경찰에 대해서 경고를 때리지 않았느냐. 이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령을 받아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겠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명령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처벌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2차, 3차 계엄의 시도를 갖다 막은 거잖아요. 예.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그다음에 사람한테 안심을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와서 이거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국민들도 안심했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런 당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하고 손을 확실히 그은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끝났지? 너희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네. 시시각각 탄핵 전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최상목 권한대행 또 그래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 국민의힘은
상승한 지지율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시기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긋고 어떤 면모를 보여야 될까요? 또 확실하게 선부터 거야 돼요. 예. 선을 딱 긋고 특히 요번에 그 사법 난동 부린 사람들 있잖아요. 사법에 쳐들어간 거 선을 명확히 거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국가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은 의견의 표출이 아니거든요. 이건 국가의 적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저 사람 다 선을 딱 거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들 선동하면 안 됩니다. 편승하는 게 아니라 설득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아하. 올바른 방향으로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선을 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보수 있잖아. 말 안 되는 보수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믿고 이런 보수가 예. 아니라 정말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수로 거듭날 때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민주당과 이재명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예. 그런 판을 짜야 되는 거죠. 참 교수님께서 절절히 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참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국면도 돌파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트럼피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저렇게 돼버렸고 민주당도 사실 그 유튜브 정치에 좀 먹혀버린 거고 당 전체가 여기서도 지금 유튜브 정치에 먹혀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하. 걔네들은 입법부로 쳐들어갔지만 예. 이번에는 사법부를 공격한 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야 떠날 거 떠나서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야 돼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나오는 게 그들의 울분을 이해해주면 안 됩니다. 예. 울분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그렇게 표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당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가 시스템의 문제고 여야를 떠나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할 기본적인 규칙에 관한 거고 예. 바로 헌법, 우리 모두 전 국민의 약속인 헌법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한쪽 편으로 편을 들기는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